안녕하세요, 축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센터백의 떠오르는 희망 악셀 튀앙제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무려 10개월 만에 선발 출전한 튀앙제브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놀랍게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은바페와의 스피드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동안 멀어졌던 팬들의 관심을 성공적으로 끌고 오는데 성공했습니다. 튀앙제브는 잉글랜드, 콩고 민주공화국 이중 국적자로 97년 11월 14일생인 22살의 어린 선수입니다. 프로필 기준 키는 185cm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89cm 정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몸무게는 75kg으로 이 수치만 봐도 매우 피지컬이 좋은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주 포지션은 중앙 수비수이며 오른발잡이입니다. 튀앙제브는 8살에 맨유에 입단하여 올라온 소위 성골 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17 시즌에 프리시즌 투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고 위건전에 10분간 출전 기회를 부여받으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튀앙제브를 프로 데뷔시킨 감독이 바로 무리뉴라는 점입니다. 무리뉴는 공개 인터뷰에서 튀앙제브의 이름을 거론하며 칭찬하기도 하는 등 많은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수 보는 눈 하나는 인정받아야 할 솔샤르 감독도 부임 이후 튀앙제브에게 꾸준히 기회를 주고 있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17 시즌 아스날전에 교체로 출전하며 프로 무대에 데뷔한 튀앙제브는 데뷔전에서 신인답지 않게 침착하고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며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18-19 시즌 당시 챔피언십에 있던 아스톤 빌라로 임대되어 30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주역으로 1부 리그 승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9-20 시즌 팀의 큰 기대를 받으며 네 번째 옵션 센터백으로 출전하며 생각보다 자주 기회를 부여받으며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뉴캐슬전 워밍업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명단에서 제외되며 이후 사실상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튀앙제브의 부상 이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워낙 장기간 전력에서 이탈해 있었고 통상 이 정도의 장기 부상을 끄는 선수들은 선수 생명이 금방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우선 튀앙제브는 햄스트링과 중족골 크게 두 가지 부위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햄스트링의 경우 허벅지 안쪽 근육을 말하는데요. 이 부위는 특별히 선수 생명에 치명적인 부상은 아니지만 충분한 휴식 외에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 치명도에 비해 회복 기간이 긴 부상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후 부상 이력을 살펴봐도 햄스트링 부상을 추가로 당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선수 생활에 큰 지장을 불러일으킬 부상은 아니라고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중족골은 쉽게 발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이 부분에 어떤 부상을 당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피로골절, 스트레스성 골절 등의 분야에 속하는 종류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중족골 부상을 당하게 되면 통상 쉬면 낫겠지 정도의 통증이기 때문에 처음 발생했을 때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벼운 통증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뛰다가 부상이 심해져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 부상 부위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뇌피셜이지만 아마 아스톤 빌라 시절 부상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팀의 사정상 휴식 및 치료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맨유에 와서는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뛸 수 있는 선수가 있으니 아마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치료를 하자라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상 부위 또한 관리만 잘 되면 그렇게 자주 재발하고 하는 부위가 아니다 보니 만약 이번 기간에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악셀 튀앙제브는 피지컬과 스피드, 순발력이 좋은 중앙 수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릭 바이와 아주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는 선수죠. 볼을 다루는 능력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볼 컨트롤, 패스, 피지컬이 모두 받쳐주는 편이니 볼이 넘어오면 상대방 선수의 압박을 버텨내고 전진해서 패스를 뿌려주는 능력이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피지컬이 좋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에만 의존하는 달려드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길목을 지키고 커버하는 방식의 수비를 선호하는 선수인데요. 예전 퍼디난드와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닮아있다고 보는 팬들도 많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데뷔전에서도 신인답지 않은 침착한 수비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최근 10개월 만에 출전한 경기에서도 장기 부상을 끊었던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운동을 하지 못해도 언제든 경기에 뛸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뛰어난 자기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래 쉬면서 나태해질 법도 한데 꾸준히 관리하며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건 보통 멘탈이 아닌 것 같아요. 리더십도 뛰어난 편입니다. 리저브 팀에서는 주장을 역임했었고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19-20 시즌 카라바오컵 로치데일과의 경기에서 포그바를 밀어내고 1군 주장 완장을 차고 뛰기도 했습니다. 팀 코치진에서도 튀앙제브의 리더십을 믿는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향후 잘만 성장한다면 맨유 주장단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피지컬과 뛰어난 멘탈 등 앞으로 장기 부상만 조심한다면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선수입니다. 잘만 성장해줄 수 있으면 맥과이어의 짝으로 튀앙제브만한 선수를 찾기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가 정말 좋은 파트너였지만 부상 빈도가 너무 심하고 그에 따라 매치핏도 잘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바이는 안정감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맥과이어의 파트너 자리를 믿고 맡기기
잡히기에는 팀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많죠.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의 안정성이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바이는 지금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대안은 아닙니다. 린델로프도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순발력이 떨어지고 피지컬이 받쳐주지 못하는 면에서 바이와 마찬가지로 안정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 마이너스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티앙제브는 린델로프처럼 발밑도 좋은 편이면서 동시에 피지컬과 스피드, 순발력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 수준급 멘탈까지 장착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맥과이어의 약점인 순간 스피드와 민첩성 등의 요소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현재 린델로프가 가지는 장점까지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맥과이어, 린델로프를 이어 바이와 함께 3옵션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전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좀 더 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열심히 더 많은 경기에 뛰면서 결국에는 지난 시즌 그린우드처럼 멋지게 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센터백의 희망 악셀 튀앙제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모로 맨유 팬으로서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 선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추가로 이 선수가 궁금해요 하는 선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